예,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었던 종목들도 발굴해보고 또 시장의 흐름들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첫 번째로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수 정기 변경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신규 편입 예상 종목에 따른 전략을 살펴주셨어요. 좀 이거 정리해볼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6월하고 12월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에 이제 편입되고 편출되는 일부 종목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들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추정하는 뭐 ETF라든가 이런 인덱스 펀드들을 이제 운영할 때 거기에 맞게 이제 편입이 되면 그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되고 편출이 되면 무조건 이제 매도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 이제 거기에 편입되냐 편출되냐에 따라서 그냥 수급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사고 파는 건데 이게 이제 1년에 2번 있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그 6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날 아마 종가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종가에 내가 가진 종목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을 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이제 그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 종가에 한 번에 매수를 하고 또 종가에 한 번에 던져버리거든요.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5월 말경에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그 27일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보시고 이게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그 전부터 기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강한데 보통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주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편출이 결정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안 사려고 하겠죠. 예, 이거 어차피 물량 나올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6월 10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아마 교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증권사에서 오늘 뭐 최근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코스피 200 편입기든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효성 TNC, 뭐 효성 첨단 소재, 대한전선 동원산업,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기업들은 이제 이번에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이 중에 마지막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특례 편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총이 이제 굉장히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코스피 200으로 좀 편입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거래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적을수록 이 추정하는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더 유의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동원산업이 좀 가장 크게 아마 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코스닥 150은 아마 좀 여러분들이 보고서 더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종목이 되게 많아요. 이 편입 편출이.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박셀바이오, 파크시스템즈, TSE, 심텍,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인데 굉장히 많다는 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코스닥이나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는 거 호재 아니냐. 왜냐면 공매도가 이제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게요. 그러니까 당장은 수혜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이제 만약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편출이 다음 달에 되고 나면 네. 그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3월 17일인가 16일인가 아마 그경에 모든 종목이 다 공매도가 다 이게 제한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후로 다 쇼커버링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예,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편출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아마 NH투자증권 홈페이지 가시면 있을 거예요. 이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기서 편출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나쁘게 보실 필요 없는 게 한 달 정도는 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예.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공매도했던 물량이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1년 동안 못해요. 네. 이게 편출이 되는 순간 그러면은 오히려 그 후에는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패시브 자금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게 탄력이 몸에 들어야 아니 근데 패시브 자금이 나가면 이제 당장 몸살을 앓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또 펀더멘탈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수급 때문에 빠지면 보통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제 다음 달에 끝나고 나면 그 후에도 과거에도 올라갔어요. 공매도가 있더라도.
근데 이번엔 공매도까지 없어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보다는 편출되는 기업들도 한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네. 나중에 진짜 한번 6월 옵션 만기 이후에 그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펀더멘탈 크게 문제 없는 기업이면 오히려 한번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편출입 종목들을 그래서 좀 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좀 포인트들이 있네요. 네. 좀 새롭게 변화된 시장이니만큼 전략도 좀 새롭게 짜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왔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그러면 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그리고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편입 종목들 두 개만 한번 좀 간단히 제가 관심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TSE랑 파크 시스템즈인데 둘 다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요. 네. 주가 흐름들이 좀 최근에 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고, 또 이번 5월 21일 날 또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이 TSE 같은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에 이번에 한 200%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파크 시스템즈는 500%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급 충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업들은 워낙 좋습니다. TSE가 테스트 소켓, 그 반도체 이제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비메모리나 메모리 쪽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잘 작동하는지. 그런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뭐 경쟁회사가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프로브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동작을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검사 장비를 쓰잖아요. 네. 근데 검사 장비를 쓸 때 거기에 칩을 연결을 시켜줘야 이거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브 카드입니다. 그래야 이게 검사 장비에 붙여가지고 그러겠네요. 검사를 할 수가 네.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 당연히 후공정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칩 수요도 늘어나니까 긍정적이고,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현미경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뭐 전자현미경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수천만 배 더 배율이 좋다고 하고, 특히 10나노 이하 공정 있죠.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원자현미경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시장 규모가 5천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 조 단위 이상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파크 시스템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조정받고 있어서 저가 매수 한번 해보기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TSE와 파크 시스템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심 있게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염승환 부장께서 리포트를 통해 골라온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실적 다 나온 상태라서 실적 관련해가지고 삼성증권 한번 보고서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실적에 이번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무려 순이익이 1776%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작년도 기저효과도 좀 일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1분기가 왜 이렇게 좋냐면 1월 달에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자 수익, 또 신용 이자 수익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보통 증권사마다 트레이딩 부서들이 있어요. 네. 이런 이제 자산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부서들이 올해 1분기에 또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해서 운용 수익도 좀 많이 호조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증권사들은 1분기 실적이 다 좀 서프라이즈하게 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 거냐, 이 분위기인데, 지금 뭐 최근에 거래대금이 정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또 다시 지금 전고점을 또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대금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매력이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아까 이제 은행주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삼성증권 앞에서는 은행주도 좀 꼬랑지를 좀 내려야 됩니다. 이게 시가 배당률이 무려 지금 7.6%나 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도 되게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높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배당주로도 한번 매각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BR도 0.7배로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주에서, 그리고 사실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증권주 보시는 분들은 삼성증권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은근히 IPO 수수료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대고 제일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관사 외에 이제 몇몇 주관사가 같이 선정이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삼성증권이 많이 좀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엄청난 또 대우들이 네.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IB라 그러죠. 이쪽 이제
파트를 IB 사업부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공모주 청약이 이제 많이 들어올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삼성증권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좀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각가지 포인트들과 함께 배당 수익률까지 강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픽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노션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고 기획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일기획하고 많이 비교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제일기획 예, 한번 제일기획 얘기를 좀 해주시죠. 괜찮았고, 근데 역시 근데 제일기획하고 이렇게 이노션 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니 제일기획은 저렇게 잘 가는데 이노션은 왜 저 모양일까? 주가 정반대.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이제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고 삼성그룹인데 왜냐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이제 제일기획은 1분기에 워낙 또 신제품도 많이 나왔고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이제 비대면이 그러니까 대면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화에 따라서 실적이 좀 차별화가 되는데 이 현대차 그룹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케팅을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라는 게 바로 뭐 디지털화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과 다르게 이게 디지털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아직은 디지털화가 좀 늦어지면서 이노션 실적은 좀 이번 1분기에 가장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신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신차가 지금 이번 1분기에 나온 건 있는데 생각보다 라인업이 별로 없었어요. 예. 아이오닉도 거의 3월 말경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2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고 근데 2분기 이제 역으로 따지면 2분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아차가 이제 기아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름을. 그래서 기아차 반드시 기아로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강조하려면 마케팅을 많이 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기아차로 불러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어쨌든 아. 기아로 바꿨고 CI도 그 이제 자동차 보면 이번에 기아차도 기아가 새로운 또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K8에서 네. 바뀐 거 나왔죠. 거기 보면은 기아 마크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좀 고급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브랜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걸 다 이노션이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이 다 2분기에 대부분 꽂힌대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2분기 실적은 역대 또 최고 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1분기 우려 때문에 지금 그동안 주가 못 올랐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저는 사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계속 찾고 있는 게 좀 덜 올라간 거에 뭐 있나. 근데 솔직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 신세계 푸드가 가는 가운데 저번에 그 현대그린푸드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이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뒤늦게 쫓아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노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기획이 먼저 선두로 갔는데 이노션은 당연히 못 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 1분기 실적에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본다면 이노션도 이제 제일기획과 좀 갭을 메꿀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다 좀 전망은 다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여기 보고서 참고한 건 대신증권 보고서인데 여기서 목표 주가 한 9만 원까지 잡아놨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분기 바닥으로 올해 좋아지고 또 기아 CI 변경 거기다 기아도 이번에 EV6 또 차 내놓잖아요. 네. 또 제너시스 전기차 모델까지 계속 라인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노션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신차들 참 많이 나오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분기에 잡히겠네요. 아이오닉 5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기아 K8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저는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진짜로 기아에서 그 기아차가 아니라 기아로 이제 좀 바꾸려고 네, 무던히 맞아요. 애를 많이 네. 쓰더라고요. 차자를 좀 빼야 된다. 그렇죠. 네, 자꾸.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마케팅 영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도 좀 이노션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꽤 높게 나왔어요. 한번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또 전략 어떻게 살펴야 될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또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랠리를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고 사실 공매도 그 전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증시가 망가지는 바람에 그랬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바닥 찍고 돌려버렸거든요. 네. 증시가.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왔고 코스닥은 물론 주간 기준으로 빠졌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만큼의 공포는 없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별로는 영향을 주지만
증시 방향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매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다음 제가 선물 옵션 이번 주에 그 만기가 있잖아요. 옵션 만기죠. 옵션 포지션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상방을 좀 많이 열어놨어요. 최대 3,250까지는 콜 옵션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뭐 그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옵션을 많이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호재죠, 사실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올수록 긴축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기술주도, 우리 한국이 지금 성장주가 너무나 못 가거든요. 예. 근데 뭔가 이제 계기는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뭐 삼성전자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들이 한번 움직이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좀 어쨌든 조금 더 위쪽을 열어놓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지난주 화요일 오전까지 분위기 살벌했었고 네. 악플들 정말 저희들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좀씩 회복을 해서 너무 다행이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다우와 S&P 사상 최고치 성장주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이런 훈풍 계속 받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